고질적으로 팔꿈치 통증이나 손목 통증 혹은 손저림, 팔저림 같은 신경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나마 한 팔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양쪽 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을 찾아가 보면 테니스 엘보 혹은 골프 엘보 아니면 흉곽 출구 증후군, 디스크 문제다 이러는 여러 가지 진단을 받지만 치료해도 그때는 조금 나아졌다가 계속 반복되거나 혹은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해도 별로 큰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증상의 숨은 원인일 수 있는 견갑골 불안정성에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날개뼈, 이 견갑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갑골은 우리가 팔과 어깨를 움직일 때 꼭 필요한 안정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을 움직일 때 견갑골이 함께 움직이는 견갑 상완 리듬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견갑골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어깨, 팔꿈치, 손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갑골이 제대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보면 몸은 그 부족한 역할을 팔꿈치나 손목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견갑골이 불안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견갑골이 하강하거나 아니면 견갑골이 몸통에서 뜨는 일상견갑 증후군 등등 다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팔꿈치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플렉션 이런 습관이 생기고 손목은 손등 쪽을 이렇게 젖히는 돌시플렉션 이런 움직임이 과하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힘을 쓸 때 본인도 모르게 비틀어 쓰고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자꾸 비트는 습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할 때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힘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팔꿈치 쪽으로 붙는 굴곡근과 신전근, 손목 주변의 근육이 과사용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서 그 주변의 신경까지 문제가 한 번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당연하고 신경 증상도 당연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펴는 신전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이 바깥으로 지나는 요골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팔꿈치 외측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와서 이런 부위들이 쑤셔요. 그리고 손등 쪽이 쑤시거나 아니면 이런 1, 2지 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면 이 요골신경 마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부터 쇄골 아래를 지나서 이렇게 내측을 통해서 손바닥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있거든요. 이것도 과도하게 쓰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같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신경과 비슷하게 가다가 이 손날 쪽으로 가는 쇄골신경 여기도 잘못 쓰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신경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경추 디스크다 혹은 조금 더 잘 보는 분들은 흉곽 출구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흉곽 출구 증후군하고 조금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견갑골 불안정성이 흉곽 출구 증후군을 같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견갑골은 쇄골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 견갑골이 하강하게 되면 쇄골이 같이 하강을 합니다. 당연히 쇄골화 공간이 눌리게 되고 이 상완신경총도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증상이 나타난 이 현상을 말을 하는 거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견갑골 불안정성인 거죠. 문제는 견갑골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진단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터지거나 손상되는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적인 문제가 생긴 건데 견갑골이 불안정해지는 데는 결과적으로 견갑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중간 하부 승모근 그리고 정거근을 기능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당연히 강화까지 시켜주면 좋죠. 그리고 불안정성이 나온 근본적인 코어들도 다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영상검사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이런 거는 몇 가지 도수근력 검사나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움직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버티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상 움직임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분들은 코어들을 제대로 잡고 와야 돼요. 왜냐면은 몸통이 찌그러져 있는데 견갑골을 아무리 재활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깨 쪽만 계속 재활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혹은 잘못된 움직임 패턴으로 또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체간 안정성을 다 키우고 난 이후에 견갑골 안정화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푸시업 플러스나 혹은 월슬라이드 운동을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꽤나 증상들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월슬라이드 동작을 할 때 전혀 정거근 쪽을 사용할 수 없고 어깨 쪽을 무리하게 쓰거나 이런 잘못된 보상 패턴을 쓰다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그 능력들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운동 범위를 제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거 따라하다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심해지면은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좋은 줄 알고 아픈데도 그냥 참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그분들은 정상 이하에서 아주 아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동작을 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낮은 부하의 기능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는 분들은 시술이나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주변의 신경들, 근막들을 다 풀어주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증상 때문에 조금의 동작도 안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치료사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은 매뉴얼을 통해서 신경 주변을 조금 이완시켜주고 나서 운동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견갑골을 움직여보라고 하면 정말 1mm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면서 견갑골을 움직이라고 하면 다 팔로 써갖고 견갑골을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팔로 어깨를 써서 견갑골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견갑골을 써서 팔을 미는 이런 동작들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견갑골을 안 쓰게 되고 불안정해지니까 더욱더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견갑골의 이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대신 어깨나 팔, 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손목이나 팔꿈치 아니면 팔 쪽에 신경 증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치료를 간단한 걸 받아보시고 계속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시술도 중요하죠. 그 이후에 견갑골의 정상 움직임 패턴까지 만들어놔야 이 증상들이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고질적인 증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